저는 김은석입니다. 올해로 60이 되었고 지난해 30년간 다닌 회사에서 은퇴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던 습관은 그대로인데 할 일이 없으니 참 어색합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아내가 밥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다정하게 챙겨주는 아내가 고마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허전함이 자리했습니다. 아빠, 요즘 뭐하며 지내세요? 딸 수진이가 주말에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미 30이 넘은 딸이지만 여전히 저를 걱정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지내고 있지. 대답은 했지만 사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산책하고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죠. 어느 날 저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스케치북을 발견했습니다. 20대 초반 군 복무 시절에 그렸던 그림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연필로 그린 산과 나무, 동료들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이거 언제 그린 거야? 뒤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군대 있을 때 그린 거야. 그때는 참 재미있게 그렸는데 지금도 그려보면 어때? 시간도 많으니까.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림을 그린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동네 카페에서 옛 동료인 정철수와 만났습니다. 은석아, 너는 요즘 뭐하며 지냈냐?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지. 나는 요즘 바둑 배우러 다닌다. 늦게 시작했지만 재미있더라고. 정철수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그 스케치북을 떠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구점 앞을 지나다가 잠시 멈춰 섰어요. 진열된 색연필과 스케치북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오래된 스케치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그 그림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꿈이 다시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뭔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신문을 읽다가 작은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년을 위한 기초 미술교실 수강생 모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광고를 읽고 또 읽으며 망설였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저는 아내에게 신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해보고 싶으면 해봐. 이 나이에 그림을 배우는 게 말이 되겠어? 나이가 뭐가 중요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아내의 격려를 받고도 저는 며칠 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동네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그림 잘 그리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취미로 하는 거라 서툴러요.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셨어요? 70이 넘어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3년째인데 정말 재미있어요. 그분의 말을 들으며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다면 예순인 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미술교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솜 미술교실입니다. 미술 수업 문의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니까 언제든 오셔서 상담받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길로 미술교실을 찾아갔어요. 김미선 선생님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교실을 안내해 주셨어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림의 나이는 없어요. 선생님의 말에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업료를 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새로운 도전하시는 거 멋있어요. 딸 수진이가 박수를 쳐주었고 아내도 환하게 웃으며 격려해줬어요. 다음 날 저는 문구점으로 향했습니다. 연필, 지우개, 스케치북을 고르는 마음이 설렜어요. 마치 초등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첫 수업을 앞둔 주말, 저는 오래된 스케치북을 다시 꺼내서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림들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때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드디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월요일 오전 10시 저는 미술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교실 안에는 이미 5명 정도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모두 저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갑자기 축되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줄 몰랐거든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40대 남성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박진호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니 다른 수강생들도 소개해줬어요. 김미선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수업은 기본 도형 그리기였어요. 원, 삼각형, 사각형을 그리는 건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선을 그을 때는 어깨와 팔 전체를 사용하세요. 손목만 사용하면 선이 떨려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따라 해봤지만 제 선은 구불구불했습니다. 옆자리 젊은 여성의 스케치북을 힐끗 보니 저보다 훨씬 매끄러운 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 젊은 여성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시죠? 저도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하늘입니다. 미대를 졸업했는데 기초를 다시 다지려고 왔어요. 이하늘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그림은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이하늘의 말에 조금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전날 어땠어?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면서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젊고 실력도 좋아 보이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꾸준히 하다 보면 늘겠지. 그날 밤 스케치북을 펼치고 혼자 연습해봤어요. 둘째 주 수업에서는 정물 대생을 했습니다. 사과 하나를 놓고 그리는 건데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은석 씨, 너무 진하게 칠하지 마세요.
연필을 세워서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선생님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지만 제가 하면 영 다르게 나왔어요. 이 하늘의 그림을 보니 마치 사진처럼 사실적이었습니다. 정말 잘 그리네요. 제가 감탄하자 이 하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엉망이었어요. 꾸준히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금방이에요. 은석 씨는 기본기가 나쁘지 않으세요. 이 하늘의 격려에 조금은 힘이 났습니다. 비록 서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날 오후 집에서 혼자 사과를 놓고 연습했습니다. 몇 번을 그려도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미술교실을 다닌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하지만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젊은 남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슴이 좀 아픈 것 같은데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제가 119에 신고할까요? 결국 그 남성이 119에 신고해 주었고 구급차가 왔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지금 병원에 있어. 무슨 일이야?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왔어. 걱정 마. 지금은 괜찮아. 아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딸 수진이도 회사에서 나와서 함께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들고 오셨습니다. 협심증 초기 증세로 보입니다. 다행히 심각하지는 않지만 관리가 필요해요. 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술 수업은 어떻게 할 거야? 당분간은 쉬어야겠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갑작스런 건강 문제로 인해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며칠 후 이하늘이 안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은석 씨, 요즘 수업에 안 나오셔서 걱정됐어요.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그림은 계속 그리고 싶은데 말이야. 물론이죠. 몸이 좋아지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림은 도망가지 않아요. 이하늘의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이제 일상생활은 괜찮습니다. 다만 무리하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약을 드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그림을 그리겠다고. 이번 일로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루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비록 입원하는 동안 그리지 못했지만 그림에 해한 열정은
오히려 더 커졌어요. 건강을 되찾은 후 저는 다시 미술교실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이 하늘은 제가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은석 씨, 얼굴색이 많이 좋아졌네요.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그림이 그리워서 어서 오고 싶었거든요. 그날은 풍경화를 그리는 수업이었습니다. 야외로 나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오랜만에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니 마음이 상쾌했습니다. 은석 씨,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이 하늘이 제 그림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도 스스로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선이 자연스러워지고 명암 처리도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선생님이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달에 구청에서 주민작품 전시회를 열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작품을 출품해보세요. 저는 아직 실력이 부족한데 은석 씨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 하늘이 격려해 주었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해봐. 실력이 부족하면 또 어때? 열심히 한 걸 보여주는 거지.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전시회 출품을 결심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린 그림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골랐어요. 동네 뒷산을 그린 풍경화였습니다. 드디어 전시회 개막일이 되었습니다. 구청 로비에 마련된 전시 공간에는 30여 점의 작품이 걸렸어요. 제 그림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와, 은석 씨 그림이 정말 잘 걸렸네요. 이 하늘이 제 그림 앞에서 감탄했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린 제 그림을 보니 신기했어요. 관람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그림 앞에서 멈춰서는 사람들을 보니 떨렸어요. 저 그림 참 정감 있네. 젊은 부부가 제 그림을 보며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뿌듯했어요. 전시회 마지막 날 간단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노력상을 받았어요. 김은석 씨, 축하합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하셨지만 정말 열심히 하신 노력이 돋보입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상장을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장을 받아든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딸 수진이가 상장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 아내도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상장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었습니다. 작은 상이었지만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인정이었어요. 예순이 되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그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저는 우연히 옛 직장 동료인 박신수를 만났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마주친 거예요. 은석이 아니야. 오랜만이네. 진수 형,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늙은이가 할 일 하며 지내지.
너는 요즘 뭐 하냐? 저는 최근에 그림을 배우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림, 너가 언제부터? 몇 달 전부터요. 얼마 전에는 전시회에도 출품했어요. 대단하네. 나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데 진수와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은석아, 솔직히 말해봐. 처음에 두렵지 않았냐? 물론 두려웠죠.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나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자꾸 망설여져.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에. 신수의 말을 들으며 저는 놀랐습니다. 항상 당당하던 신수 형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형도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사실 글쓰기를 해보고 싶어. 젊을 때부터 꿈이었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못했잖아. 그럼 해보시면 되잖아요. 이 나이에 글을 써서 뭐 하겠어? 누가 읽어주기나 하겠냐? 형,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중요한 건 남들의 인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 자기 자신이 만족하는 거요. 그리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진수는 제 말을 꼼꼼히 들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적어도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단 낫죠.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수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해줬어요. 그때는 정말 열정이 넘쳤어. 밤새워 시를 쓰기도 하고 문예지에 투고도 해봤지. 결과는 어땠어요? 번번이 떨어졌지. 그래서 포기했어.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재능을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수의 눈에 희미한 불빛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은석아, 너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 나도 다시 한번 해볼까? 당연히 해야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헤어지면서 신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오늘 너와 이야기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수 형과의 대화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스케치북을 펼치고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시작한 이유는 순수하게 그림이 좋아서 그리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신수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석아, 글쓰기 강좌에 등록했어. 너 덕분이야. 정말요. 축하해요.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해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제 작은 도전이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다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 전시회에서 상을 받은 지 2달 후 김미선 선생님이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전국 중장년 미술 공모전이 열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보세요. 전국 단위 공모전이라는 말에 수강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은석 씨, 꼭 출품해보세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이 하늘이 저를 격려해 주었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전국 공모전에 출품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해봐. 진수형에게도 전화해서 상의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이미 상도 받았잖아. 은석아, 내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야. 주변의 격려를 받고 저는 공모전 출품을 결심했습니다. 주제는 나의 고향이었어요. 저는 어릴 적 뛰어놀던 동네 풍경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림을 위해 고향 마을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40년 만에 가보는 고향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뒷산의 모습과 개울가는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놀았구나. 어릴 적 추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모습,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던 마을의 정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그림에 매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림을 그리고 오후에는 미술교실에 가서 선생님의 조언을 받았어요. 색감이 정말 좋아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느낌이에요. 정말요. 어릴 적 기억을 그린 건데 그 진정성이 느껴져요. 기교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하늘의 말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공모전 마감일 일주일 전 드디어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액자에 넣고 보니 제법 그럴듯해 보였어요. 아빠, 그림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딸 수진이의 말에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작품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니 긴장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몇백 점의 작품이 출품될 텐데 과연 제 그림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한 달 후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 이름이 장려상 수상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여보, 상 받았어. 저는 아내를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달려와서 화면을 확인하고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정말 대단해. 이하늘과 신수형에게도 바로 전화했습니다. 은석 씨, 정말 축하해요. 형, 전국에서 상 받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 정말 자랑스럽다. 시상식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서 상을 받았어요. 무대에서 상장과 상금을 받는 순간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김은석 씨, 고향에 대한 진솔한 감정이 잘 표현된 수작입니다. 심사위원장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감격했습니다. 예순이 되어 시작한 그림으로 전국 단위상을 받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시상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은퇴 후 무료하게 지내던 제가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 수진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상장과 트로피를 거실에 진열했습니다. 몇 달 전에 받은 지역 전시회 상장과 나란히 놓으니 더욱 뜻깊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진수 형도 오셨고
이 하늘도 함께 했어요. 은석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정이 중요하다는 걸요. 이 하늘의 말에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진수 형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은석아, 너 때문에 나도 글쓰기 시작했잖아. 벌써 몇 편 써서 문예지에 투고했어. 정말요? 결과는 어때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과정 자체가 즐거워. 너 말이 맞았어.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오래된 스케치북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군 복무 시절에 그렸던 그 그림들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그때의 순수한 열정이 4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지금의 성취로 이어진 거죠. 며칠 후 동네 카페에서 정철수를 만났습니다. 은석아, 신문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고마워. 철수도 바둑 실력 많이 늘었다며. 그래, 요즘은 동네 바둑 대회에도 나가고 있어. 너 덕분에 용기 얻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구점 앞을 지났습니다. 처음 그림 도구를 샀던 그 문구점이었어요. 그때의 설렘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가 그림 시작할 때 반대하지 않고 격려해줘서. 뭔 소리야. 당신이 하고 싶어 하는 걸 왜 반대해? 요즘 얼마나 생생하게 사는지 알아?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림을 시작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치북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인생 이막의 시작이다. 예순이 되어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 몰랐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이제야 실감났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려는 의지였습니다. 내일도 미술교실에 가서 새로운 그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제 제게는 또 다른 꿈이 생겼어요. 개인전을 여는 것입니다. 무리한 꿈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저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보, 내일 뭐 그릴까? 당신이 그리고 싶은 걸 그리면 되지. 아내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생 이막의 시작입니다.